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상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이라고 하죠. 불. 그래서 화가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 둘로 나눠 놨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긴 하지만 이 정화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화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뭐 선천수로 이렇게 보게 되면 숫자로 봤을 때는 정화는 숫자로는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7에 해당이 된다. 이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어떤 건지. 자, 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양과 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목은 양목과 음목, 양목과 음목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화도 양화와 그 다음에 음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와 음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도 양금과 그 다음에 음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수라고 하는 것도 양수와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양목이 되는 것은 간목이 되는 겁니다. 간목이 야목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 음목이 되는 것이고, 또 화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양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화는 정화가 되는 것이고, 현재 기초에서 배우는 것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토, 기토. 그래서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 그 다음에 금은 양금은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은 음금. 이건 이제 제가 일간 설명할 때 항상 양금, 음금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수,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천간에 해당되는 것에 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선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천수. 이걸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인데 목은 38목이라고 해요. 38목이라고 해서 3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이칠화라고 표현해서 이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화는 양화가 된다. 그래서 저 이걸 알아주셔야겠네요. 자, 홀수가 있고요. 홀수와 짝수가 있는데 아시겠죠? 홀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짝수가 음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8목이라고 하지만은 3이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목인 간목이 되는 것이고, 8은 짝수죠. 짝수니까 음이 되는 거니까 음목인 을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치라도 2가 짝수니까 정화가 되는 것이고, 7은 홀수니까 병화가 되는 것이죠. 토는 50토라고 해서 5하고 해요. 16수라고 해서 1육수라고 해서 이건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하고 6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이니까 양이죠. 양이니까 임수인 양수를 뜻하는 것이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이기 때문에 음을 뜻하죠. 그래서 음수인 개수를 6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선천수라고 하는데, 요 선천수는 이제 기문등갑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걸 외우실 때는 38목, 27화, 50토, 4구금, 1육수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명리학에서
이거 정도 응용할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액수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토가 용신이다 하면 5하고 10을 불러주면 되겠죠. 뭐 5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15억이라든가 아니면 5억 5천 정도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금의 용신이면 4, 9를 쓰면 되는 것이고, 목의 용신일 때는 3, 8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4, 9는 금이죠. 금이니까 서쪽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1, 6은 순이니까 북쪽을 뜻하는 것이고, 50은 토니까 자기 위치에서 머지않은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겠고요. 27은 화니까 당연히 남쪽, 38은 목이니까 동쪽,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상관없고, 시계를 놓고 1시, 2시, 3시 이렇게 구분져서 생각하셔도 이 선천수를 갖다가 응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쓰는 것이고요. 모르면 못 쓰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서 순간순간 응용해 하면서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병화는 칠화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이화가 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화죠. 화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비유를 한다 해서 병화는 굉장히 강합니다. 불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가 되겠고요. 세상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태양빛을 받고서 동물들은 그 온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도 빛을 받아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하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을 만들어내서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죠. 저기 옛날에 설국열차 보면 그 기차 안에서, 설국열차 기차 안에서 바깥은 춥지만은 그 안에서 그 태양빛과 비슷한 그런 빛으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래에는 너무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우스 재배 같은 건 빛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냥 완전히 바깥을 차단시키고 안에서 그러한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을 비춰주게 되면 뭐 충분하게 식물을 키워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사주 명리학은 그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어떤 것, 그쵸, 자연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말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아니고 달이라든가 별과 같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또 자연적인 것이 병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인위적인 그런 불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게 되겠고, 일단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병화가 왕하든 정화가 왔든 왕할 때는 항상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병화는 더더군다나 임수 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정화 일간 자체도 일간 정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내지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게 되면은 그 병화 내지는 정화의 빛을 반사시켜서 더 밝게 만들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형광등 같은 거 보게 돼. 옛날 형광등은 아니고 요즘 형광등 보면 형광등 그 갓에 거울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형광등 빛을 반사시키니까 더 밝아지는 것. 그게 비유를 하자면 정화의 불빛을 임수가 보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은 병화니까 병화일간은 일간이 왕하면 어떻다? 반드시 임수로서 병화일간을 생지해 주는 것이고요. 사시사철 병화는 빛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 쓰는 것을 좋은데, 인묘월이라든가 4,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왕하니까 굳이 필요 없겠다 하더라도 신유월, 그 다음에 해자월, 그 다음에 진술중묘월은 병화일간이 약하니까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일간이 약할 때.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좋아하지만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수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인성인을 먼저 쓸 것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신월이니까 신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고요. 신월은 일단 계절로는 가을이죠. 자, 입추가 지나야지만 제가 신월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입추 지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내일 정화 공부하게 되면 이제 저기 백로로 넘어가서 6월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가을이면서 입추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들게 되고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월, 6월은 금왕절이 되죠.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신유월이 금이 가장 왕한 단계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화는 신월이 되면 여기가 병지가 돼요. 그러니까 금이 왕한 것에 반해서 화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화의 뭐가 되죠? 화의 여기가 이제 사지가 되죠. 여러분들 병사묘지가 되게 되면은 그 오행이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월이라고 해서 병화일간이 매우 약한 건 아니에요.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화가 왕한 단계를 넘어와서 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저 수평선 너머로 병화가 이제 넘어갈라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신월의 병화. 불꽃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면 술월 정도 되게 되면은 병화의 빛이 이제 거의 아주 작은 희미한 잔영만 남겨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월은 아직은 태양이 한 반 정도는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일단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갖다 수보양강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령 신월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재관이 왕한 그런 월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크지 나쁠 건 없고요. 더 좋으려면 임수가 투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해서 병화를 갖다 수보양강하기 위해서는 병화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일간이 왕해야지만 재성과 관성을 감당할 수 있죠. 7살. 이거 만약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왕이 되는 거예요.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임수 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줘. 임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병화를 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목이라든가 사화 같은 것 아니면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병화 자체가 세력을 얻을 수 있다. 단 신월의 병화는 병인일은 좋지 못하죠. 병인일이 되게 되면은 인신상충하기 때문에 월지도 깨지고 인목도 깨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화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마도 더 좋거나 아니면 오시가 되거나 아니면 사시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내지는 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이지만 병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 능히 재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나쁘지 않은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월에는 임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간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화인 병화 일간 7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숫자로는. 그 다음에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신금은 양금이 되죠. 그래서 양 대 양의 관계.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재성이 되는데 양대양, 음대양은 어떤 재성? 재성 중에서도 편재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편재격이 된다. 단 중요한 것, 신월은 금이 인관지이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한 반면에 병화 자체는 병지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신약, 재왕하다 내지는 재다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들 제살태왕한 사주,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살이 왕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살태왕인 것이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임수가 투출하지
투출을 하지 않았던 병화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목이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간목 자체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간목이 투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게 되면은 병화가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병진이죠. 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습토이긴 하지만 병화 입장에서 식신이기 때문에 약한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월의 병화가 토를 많이 보는 건 절대 좋지 못하고, 또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고 회강한다 그러죠. 그래서 좋지 못합니다. 자, 연지의 축토 다시 있죠. 얘는 식신이고 얘는 상관인데, 더 중요한 건 식신이든 상관이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식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더욱 약해지면서 병화의 빛을 더욱 회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자, 월간에 이렇게 병화 있죠. 병화 얘는 비견이지만은 일간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비견인 월간에 있는 병화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떤 분들 병화가 태양인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으면 태양이 2개 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병화일간이 약할 때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왜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사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문제는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그나마 이 약한 비견도 신금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병화는 나한테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어야 될까요? 당연히 목 내지는 화,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를 봐야지만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 뿌리 될 것이 없죠. 하기 때문에 목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만에 하나 생시에서도 목화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동남 목화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지 말아야 할 생시를 먼저 한번 골라볼게요. 병자, 기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임진시 같은 경우 약간 임진시 같은 경우 별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을미시, 병신시, 정유시, 무술시, 기예시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좋지 못한다. 무자기축시는 병화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병신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또 하나 이렇게 투출돼서 병화가 3개니까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 말씀드렸죠. 천간에 임수 4개라고 해서 그것이 왕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화 3개가 있다고 해서 이건 절대 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자, 기축, 그 다음에 임진을 예외로 하고요. 을미, 병신, 정 이렇게 빨갛게 된 거는 무조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때 딸로 태어나게 되면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고요. 임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진 같은 경우도 좋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임진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진신은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병신 요 을미대운부터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임진 이렇게 있어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단 여자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하다못해 경인시 정도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요거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괜찮습니다. 경인시 내지는 계사, 갑오시 이 정도는 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양인이라 하더라도 갑오시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손으로 봤을 때 병화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무술 대운이 온다 하더라도 진술충이 돼서 나쁠 것 같지만은 간목이 또 토를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이 또한 갑오시라야지만 가능한데, 개사시 같은 경우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 금순으로 갈 때 개수는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에 뿌렸던 개수는 뭐냐면 안개 끼는 것 같아요. 병화는 회강되는 것을 몹시 안 좋아하는데, 무토기토한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도 병화를 회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사시보다는 여자로 태어날 때는 경인시나 아니면
갑오시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경인시보다는 제가 봤을 땐 여자로 태어날 때는 갑오시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술시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자시 이렇게 태어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비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묘는 뭐냐면 신금이 병화를 또 기반시키기 때문에 신묘시는 온당치 못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